이 얘기는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국내 상황도 완벽히 잦아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무려 5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총 90명의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졌습니다. 일단 확진된 환자 1명이 있는 9,083명은 고트로 조치하고 1명은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3월 21일 종사자 7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이현정님, 대구로 가볼까요? 이 건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자주 짚었던 이 대실요양병원, 네, 그렇죠. 9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같은 층, 바로 위층에 이 부분이 있어서 예측 좀 가능했었던.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로콜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이제 11층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나머지 층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이 타이트한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3층에 7층까지는 대실 요양병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난 19일 날 한 90명 정도가 이제 확진이 돼서 단체에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같은 건물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같이 쓰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공기 순환 장치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제2미주병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정신 관련된 이제 요양병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우리가 대남병원 같은 경우 사례를 봤듯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취약한, 면역에 취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단 감염을 의심해야 될 텐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이미 상당수가 집단 감염이 돼서 지금 오늘까지만 52명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 꽤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그러드는 판에 또 한편에 지금 집단 감염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시절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요양병원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같은 층에 있는 저런 사실을 왜 과연 놓쳤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전수조사가 당연한 건데 이 의료진만, 병원 종사자만 진단검사를 했다면 이건 정말 뒤늦은 방역, 이거야말로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중간에 감염자, 확진자가 나오고 나면 최소한 그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을 놓친 거죠. 그 시간에 이미 전수조사를 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더더욱이 그게 같은 빌딩이기 때문에 이걸 코호트 격리라도 따로 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출입을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제어를 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거기에서 처음 시작은 이제 종사자들만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취약한 거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정신병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분들은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코로나19가 감염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들어오면 완벽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전수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 확진되지 않았지만 현재 52명으로 끝날 거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빌딩에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코호트 격리나 아주 제대로 된 출입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빌딩에서만, 해당 빌딩에서만 1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전히 산발적 집단 감염 발생하고 있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부 당국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개학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과연 4월 6일 날 개학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개학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개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 개학이 이르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개학을 미루는 게 감염을 차단하는 면에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정차장, 전문가들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 개학을 미룰 수만도 없고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모로요. 네. 그런데 이제 개학을 미루는 결정도 어렵지만 개학을 하자고 하는 결정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학을 했는데 만약에 학생 하나가 감염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옆에 있는 밀접 접촉자 다 자가격리시켜야죠. 그 학교 폐쇄하고 방역해야죠. 그런데 그게 한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된 학생이 나온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라면 이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예.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코로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지, 최우선적인 것이 수업 일수를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방역에 힘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활발한 토론과 논의 그리고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좀 받아서 하면, 그래서 뭐 일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최 교수님. 예. 실제 계약은 조금 더 미루더라도 4월 6일에 온라인 계약부터 하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또 디지털 장비들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맞벌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이 부분도 좀 걱정이 그렇죠.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EBS 원격교육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디지털 장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성TV나 아니면 EBS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E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파 방송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함께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정말 계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수업 일수를 꼭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을 하되 그건 결국 EBS하고 온라인 두 개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요. 자녀가 한 명 있을 때는 그래도 온라인 강의가 쉬운데 다자녀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집에 뭐 컴퓨터가 두세 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급히 한 대를 더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한주 교수님 짧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계약 한 번 더 미뤄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사회 전반이 다 한꺼번에 지금부터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학용품점, 그 옆에 뭐 문방구,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뭐 독서실, 분식집 다 같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학생들과 지금 코로나19를 감염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대책을 다 세우지 않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